여러분,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제 끓여놓은 조림 한 통, 볶아둔 고기 반찬 한 박스, 간식으로 챙겨놓은 견과류 한 봉지, 혹시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믿어왔던 것, 바로 집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암 신규 발생률 2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암 진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같은 해에 밝힌 내용입니다. 전체 암의 30%에서 50%는 식습관만 바꿔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 가까운 암이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햄버거도 안 먹고 라면도 줄이고 튀긴 음식도 멀리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생각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직접 손수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두신 그 반찬이 지금 이 순간도 암세포에게 밥을 먹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 올해 75세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4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밥을 직접 지으셨습니다. 담배는 입에 댄 적도 없고 술은 명절에 한두 잔이 전부였습니다. 주변에서는 항상 이 어르신처럼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냉장고에는 늘 직접 만든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떡볶이 조림, 제육볶음, 그리고 간식으로 드시던 볶음, 땅콩 한 봉지. 이순자 어르신에게 그 반찬들은 건강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하고 파스를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눈 흰자가 살짝 노래지는 것을 따님이 발견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암 3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순자 어르신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집밥만 먹었는데요. 집밥만 먹었는데 왜 이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 냉장고 속에 있는 익숙한 반찬 3가지가 왜 암세포에게 밥을 먹이는지. 둘째, 왜 집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지. 셋째, 그 3가지를 오늘 당장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입니다. 집밥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딱 3가지 반찬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우리 몸속에서 아주 천천히 조용히 자라납니다. 문제는 한번 잘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먹고 해마다 먹고 아무 의심 없이 먹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딱 한 끼 잘못 드셔서 암이 생긴 게 아닙니다. 45년 동안 하루 3끼 그 반찬들이 밥상 위에 오르내린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반찬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반찬, 설탕과 물엿을 넣고 센 불에 볶거나 조린 탄수화물 음식. 대표적인 것이 집에서 만드는 떡볶이 조림, 어묵 조림, 그리고 각종 달콤한 조림 반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에서 만드니까 방부제도 없고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방부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밀가루나 쌀로 만든 탄수화물이 높은 열을 받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어렵게 들리시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이 뜨거운 불을 만나면 독이 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는 이 물질을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EA군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2002년 국제의학학술지 자마에도 이 연구 결과가 실렸고 서울대학교 병원 암영양지침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밥이 더 위험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밖에서 파는 음식은 그날 만들어서 그날 팝니다. 그런데 집에서 만든 조림 반찬은 어떻습니까? 한 냄비 가득 만들어서 다음날 데우고 또 그 다음날 데웁니다. 데울 때마다 다시 열이 가해지고 데울 때마다 아크릴 아마이드가 조금씩 더 쌓입니다. 게다가 설탕과 물엿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인슐린이 급하게 쏟아지고 이 상황이 반복되면 몸 안에서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만성염증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반찬. 달콤하게 양념해서 볶거나 조린 고기 반찬, 제육볶음, 닭강정, 달콤하게 조린 돼지갈비. 이런 반찬들입니다. 고기잖아요. 단백질이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단백질은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에 설탕을 넣고 센 불에 볶는 조리 방식입니다. 단백질과 설탕이 높은 열을 만나면 AGE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말로는 당독소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설탕이 변해서 생기는 독소입니다. 이 당독소는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 노화를 빠르게 만들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2021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암세포가 일반 포도당보다 과당, 즉 설탕에 들어있는 성분을 훨씬 더 빠르게 흡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달콤한 양념 고기 반찬은 그야말로 암세포에게 직접 먹이를 갖다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집밥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고기를 양념에 볶으면 보통 한 번에 큰 냄비로 만들어서 며칠씩 드십니다. 암세포는 매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먹이를 받는 셈입니다. 삼성서울병원 혈당관리 지침과 미국 당뇨병 학회 2022년 가이드라인도 이 달콤한 고기 양념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반찬. 오래 두고 먹는 견과류와 곡류, 볶음 땅콩, 호두, 아몬드, 오래 보관한 현미, 이것들입니다. 견과류는 심장에 좋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식품 아닌가요? 맞습니다. 신선할 때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보관할 때 생깁니다. 견과류는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산화된 견과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깁니다. 이 독소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볶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생성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직접적인 간암 유발 물질로 지정해 놓은 독소입니다. 2020년 란셋 온콜로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 독소의 독성은 가공육보다 5배 이상 강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간암 예방 지침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밥이 더 위험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트에서 큰 봉지로 사서 냉장고 한쪽에 넣어두고 몇 주에 걸쳐 조금씩 꺼내 드십니다. 냉장고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사이에 아플라톡신은 계속 쌓입니다. 절약한다고 큰 봉지를 샀다가 오히려 독소를 쌓아가며 드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의 냉장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떡볶이 조림 한 통, 제육볶음 한 박스, 볶음 땅콩 한 봉지, 45년 동안 하루 3끼, 이 세 가지가 밥상 위에서 돌고 돌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만 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 없이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은 마치 평화로운 강둑이 갑자기 홍수에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도 빠짐없이 무너지면 강둑은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달콤한 조림 반찬이 매일 식탁에 오를 때마다 우리 몸속 강둑이 하루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숯불과 같습니다. 불꽃도 없고 연기도 없습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은은하게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 열이 세포를 하나씩 하루에 한 조각씩 태워나갑니다. 염증이 10년, 20년 쌓이면 암세포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아플라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과 같습니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사이에 냉장고 안에서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몸속에 쌓입니다. 암세포는 기생식물과 같습니다. 암세포는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숙주가 먹이를 줘야 자랍니다. 여러분이 달콤한 조림을 드실 때마다, 달콤하게 양념한 고기를 드실 때마다, 오래된 견과류를 드실 때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에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0세에서 80세 어르신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를 만드는 기관인 흉선이 기능을 잃어갑니다. 50세가 넘으면 흉선이 20대의 10% 수준밖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나쁜 세포를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 의학적으로는 자가포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2016년에 이 자가포식 연구로 노벨 의학상이 수여됐을 만큼 중요한 기능입니다. 2019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도 이 내용이 실렸습니다. 질병관리청 고령자 암 통계에 따르면 암은 발생하기까지 1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50대, 60대에 드신 음식이 70대, 80대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이 췌장암에 걸린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45년 곱하기 하루 3끼 곱하기 그 3가지 반찬, 그 수만 번의 식사가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냉장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조림 반찬 한 통, 볶음 고기 한 박스, 견과류 한 봉지,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금 냉장고에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에 확인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 한 줄이 오늘 냉장고를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만드는 작은 행동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어쩌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확인 한마디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다른 어르신께 혹은 옆에 앉아 함께 보고 계신 가족분께 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댓글에 확인 2글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저에게는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반찬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집밥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딱 3가지 반찬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찬을 이것으로 바꾸십시오. 채소를 삶거나 찐 것, 떡볶이 조림, 어묵 조림, 달콤한 탄수화물 조림 반찬을 대신해서 채소를 삶거나 찐 것으로 바꾸십시오. 센 불로 볶지 마십시오. 설탕과 물엿을 넣지 마십시오. 시금치, 애호박, 브로콜리, 당근, 뭐든 좋습니다. 삶거나 쪄서 접시에 담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를 삶고 나서 들기름을 한 숟가락 둘러 드십시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2021년 미국 심장학회 오메가3 가이드라인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름에 볶지 말고 다 되고 나서 생들기름을 한 숟가락만 넣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식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반찬을 이것으로 바꾸십시오. 삶거나 찐 고기의 청국장 장류. 달콤하게 양념한 제육볶음이나 갈비 조림 대신 고기를 삶거나 찌십시오. 그리고 설탕과 물엿을 빼십시오. 단백질은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면서 당독소는 훨씬 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은 고기에 청국장을 곁들여 드십시오. 단, 청국장은 절대 끓이지 마시고 불을 끈 뒤에 넣으십시오. 청국장 속에 있는 유익균은 열에 약합니다. 팔팔 끓이면 유익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불을 끄고 식힌 다음에 청국장을 넣으시면 유익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발효식품 영양지침과 2019년 영국 의학학술지 BMJ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발효식품의 이러한 섭취 방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찬을 이것으로 바꾸십시오. 견과류는 소량씩 일주일치만 사십시오. 견과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선한 견과류는 분명히 건강에 좋습니다. 문제는 보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큰 봉지로 사지 마십시오. 일주일 안에 드실 양만 소량으로 구매하십시오.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7일 안에 다 드십시오. 다시 볶지 마십시오. 볶을 때마다 산화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견과류 대신 다양한 채소를 더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30가지 이상의 채소를 매주 번갈아 드시면 장 속 유익균이 다양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세계보건기구 식품안전지침과 2019년 BMJ에 실린 장내 미생물 연구에서도 이 방법이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반찬 이외에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식사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밥부터 드시지 말고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순서로 드십시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암 환자와 당뇨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둘째,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천천히 걸으십시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복도, 집 안이라도 좋습니다. 식사 후 걷기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방법이 권장됩니다. 셋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늦은 밤에 음식을 드시면 장과 췌장이 쉬지 못하고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2022년 식생활 지침에서도 저녁 8시 이후 금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을 유지하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셨다면 다음날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은 나쁜 세포를 스스로 청소하는 자가포식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2016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연구이자 2019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은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CT 촬영을 요청하십시오. 일반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췌장암 초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CT를 찍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증상, 이유 없이 허리나 어깨가 묵직하게 아픈데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체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눈 흰자나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변 색깔이 달라지거나 변이 물 위에 뜨는 현상이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대한의학회 암 조기 진단 가이드라인 2023년판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허리 통증과 체중 감소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런데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셔서 6개월을 그냥 지나보내셨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오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집밥이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매일 반복해서 먹는 3가지 반찬이 암세포에게 조용히 밥을 먹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암의 위험은 한 번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매일 먹으면서 쌓입니다. 독이 강해서가 아니라 의심 없이 매일 먹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것이 집밥이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집밥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달콤하게 조린 탄수화물 반찬을 삶은 채소로, 달콤하게 양념한 고기 반찬을 삶은 고기와 청국장으로, 오래 보관하는 견과류를 일주일치 소량으로 바꾸십시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암세포에게 가던 먹이를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신 후 이순자 어르신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달콤한 조림 반찬을 삶은 채소와 들기름으로 바꾸셨습니다. 달콤하게 볶은 고기 대신 삶은 고기와 청국장을 드셨습니다. 견과류는 소량씩 사서 일주일 안에 다 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진료실에서 이순자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도 집밥을 매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뭘 짓고 있는지 알고 짓습니다. 집밥은 여전히 집밥입니다. 단지 올바른 반찬으로 바꾼 집밥이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 세 가지 반찬을 먹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당장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이미 시작입니다. 댓글에 확인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다른 어르신께 혹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아드님, 따님께 우리 집 냉장고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곁에 있는 분께, 특히 나는 집밥만 먹으니까 건강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진단하지는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신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시고 초음파가 아닌 CT 촬영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이순자 어르신이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저처럼 늦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영상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냉장고 속 반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같은 냉장고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양념과 소스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 여러분이 맵기, 아무 의심 없이 쓰시는 그 조미료들 중에 하나가 신장과 간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독약보다 더 조용하게, 더 오래,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게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다음 주 영상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다음 주에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